자, 그러면 농사 순서. 농사 순서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종자. 또? 여러분들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뭘 강의로 왔어요? 그러니까 흙을 만들으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흙을 먼저 만들으라는 겁니다. 농사 순서는 흙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흙을 만들 때 어떤 흙을 만들어야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땅심. 땅심이 좋은 흙을 만드는 거예요. 그 땅심이 좋은 흙이라는 건 뭐냐면 비료만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 즉 퇴비를 주어가지고 이 흙이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진 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에 논에다가 이 자운형을 재배해서 다시 갈아엎어서 논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땅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가 아이고 내 땅은 땅심이 없어. 그러면 땅심부터 먼저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 땅심을 뭘로 길러라? 퇴비를 넣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심을 기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품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고추 심을까? 가지 심을까?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료 주고 물 주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농사 순서예요. 천하 쉽지요? 간단하고.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 제가 더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농사에서 땅심보다 더 우수한 기술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영농 기술이 좋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빠 있죠? 터미널 농약사 사장. 그 사람 아무리 좋아해봐야 농사 잘 안 됩니다. 농사는 역시 땅심이 최고라는 거죠. 땅심이 좋아야만이 그게 최고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까 작물의 필수 원소 얘기했죠. 사람도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이 필요하듯이 식물도 여기 있는 17가지 원소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17가지 중에서 여기 있는 이 다량 원소하고 미량 원소는 인간이 필요한 원소하고 똑같아요. 이 14가지에다가 크롬, 나트륨, 규소, 코발트, 요오드, 바나디움, 불소, 셀레늄, 주석 이런 것들이 덤으로 더 필요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필요한 원소를 거기서 얻어야 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유기물, 즉 퇴비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보니까 한 60여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 속에는 성분이 약 한 83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초가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성분이 해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규소가 하나 있죠. 이 규소는 식물의 필수 원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원소라는 거죠. 이 규소가 벼에서는 질소의 8배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성분이라는 얘기죠. 비료들도 각자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 역할이 있듯이 비료도 역할이 있는데 제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질소입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를 생장하는 데 필요한 원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소를 한 바가지 주고 나면 막 커버리잖아요. 키가 막 쭉쭉 크고 잎도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게 질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인산이 하는 역할, 즉 인이 들어있는 인산이 하는 역할은 꽃과 열매를 맺는 데 필요로 합니다. 꽃이 잘 피고 열매를 잘 맺게 하고 하는 것이 인산이 하는 역할이고, 칼리는 뿌리 발육에 아주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있는 석회는 식물이 비료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즉 고토는 식물의 신진대사, 여러분 우리 몸으로 치면은 우리 몸에 피가 잘 통하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입니다. 황은 이런 식물이 잎이 녹색을 띠도록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이 황이 하는 거고, 미량 원소는 식물의 세포막이라든가 단백질 생성, 그 다음에 하여튼 건전하게 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미량 원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비료 역할을 또 한번 보면 질소인 칼륨은 결국은 생산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양을 많게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질소인산 칼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황은 품질이에요. 여기는 양이지만 여기는 질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칼슘은 과일의 경도,
과일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냐. 과일이 단단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냐 할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고, 마그네슘은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자르게 해서 거기에 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 하는 거고, 황은 맛과 향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비료들은 딱 자기들 하는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붕소는 과일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비료 성분입니다. 여러분이 올 봄에 딸기를 사가지고 가운데를 딱 잘라보면 딸기 가운데가 속이 확 비어있는 딸기들 보셨죠? 그게 붕소가 부족하면 그럽니다. 여러분이 김장할 때 배추를 가운데 딱 잘랐더니 배추 심 있는데 가운데 비어있거나 색깔이 약간 검정색으로 변해 있거나 갈색으로 바뀌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배추 썩었네. 썩은 것이 아니라 붕소가 모자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소는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이렇게 외국에 가서 보면 사과가 크기가 얼마나요?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럽 사람들은 꼭 야만인 같아요. 가들은 사과를 어떻게 먹어요? 하나를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먹어. 이게 가들은 사과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게 살잖아요. 우리는 사과를 어떻게 먹어요? 이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포크로 딱딱 찍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료가 굉장히 붕소가 중요한 비료예요. 서양이나 미국 사람들은 저 붕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에서 비료를 수입한 비료를 쓰게 되면은 그 비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붕소가 안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농사 지면서 비료는 외국 비료 사서 쓸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 나라에 맞는 비료예요. 우리나라에 맞는 비료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에 기타 미량 원소는 아주 미량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얘들은 없으면 안 될 그런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토양 속에서 어떻게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요렇게 얘들이 100이면은 얘들이 10, 얘들이 1, 100대 10대 1 비율로 토양에 들어있어야 그 토양이 건강한 흙이 되는 거예요. 이 비료들은요, 꼭 우리네 삶하고 똑같았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갑자기 저녁에 배 아프면 뭘 하죠? 사돈네 집에 전화해 보잖아. 혹시 사돈 땅 샀어? 내가 배가 아파 막 이러는데. 이 비료가 꼭 그래요. 상대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비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100대 10대 1이 비율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서로 상대를 방해를 해요. 식물에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 비율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죠? 토양 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군 센터에다가 토양 검정실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가서 꼭 토양을 진맥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맥을 해서 그 나온 대로 비료를 주라는 겁니다. 토양 검정을 해도 돈 받지요, 지금? 돈 안 받아요? 안 해봤어요? 미국은 12만 원 받는다는데 우리나라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안 받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토양은 토양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뭐 농사 도사라도 그걸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모든 양분들은 반드시 어디서 가야 하냐면 토양에서 가야 돼요. 탄소나 산소는 공기 중에서 갑니다. 여러분이 안 줘도 식물이 저 혼자 잘 찾아 먹어요. 그리고 물만 주면 물속에 수소는 들어갑니다. 나머지 모든 양분은 반드시 토양 속에서 들어가야 돼요. 토양 속에서 안 준 사람들이 뭘 해요? 농약 줄 때 연면시비 하잖아. 영양제 막 갖다. 당신 농약 주는데 거기 뭐 영양제 탔어?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분들은 농사하고 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까 고추 농사는 다 짓는다면서. 농약 줄 때 영양제 타죠? 네. 혹시 농약 병에 뭐라고 써 있는가 보셨나요?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영양제와 혼용하지 마세요. 영양제에는요. 농약과 혼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을 혼용을 하는 사람이 꼭 있죠.
여러분의 오빠 김 사장. 그럼 혼용해도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혼용해 쓰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양제하고 농약을 섞어 쓰면은 농약도 효과가 없고 영양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개 섞어서 썼는데 피해가 나타났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있었으면 그날 저녁에 농약상 김 사장은 죽었지. 여러분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근데 피해는 별로 없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둘 다. 그래서 모든 양분은 반드시 토양 속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